민주당 김민석 수석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찌나 바쁘신지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하시고 했더니 한 3주가 걸리네요. 3주. 아, 그랬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일정을 잡기가 죄송합니다. 진짜 어려웠는데 바쁘신가 봐요, 진짜. 요새 그러네요. 그죠? 예. 너무 많은 일들이 터져가지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공개하기 시작한 이 녹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극비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기자들도 모르고 다. 그죠? 예. 뭐 대부분 그렇죠. 뭐 이런 원래 대부분 비밀이 잘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사안이 오면 담당자들이 커버하는 겁니다. 이번 일도 그렇고 뭐 전에 뭐 계엄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담당자들이 커버하고 또 그걸 다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민석 최고한테 뭡니까 이거? 아유,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당이 기밀 유지가 예전에 비해서 잘 되더라고요. 기밀 보니까. 유지도 잘 되고 회의에서의 내용도 잘 안 나가고 또 저 상대의 정황 파악도 비교적 소상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의 비밀은 안 나가고 예. 상대 진영의 기밀은 빨리빨리 예. 입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꼭 뭐 저희의 능력도 있겠지만 본물이 터져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본문이 터져서. 그리고 이 녹취는 처음에는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복수 3명 이상이라고 또 언론이 나오던데. 예. 예. 그래요? 뭐 그건 이제 봐야죠. NCND. 그리고 거기 뭐 대통령 부인의 목소리도 있냐 이것도 NCND고 내용은 순차적으로 밝힐 것이다. 막장 드라마라는 거 외에는 뭐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막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도 그렇고 등장인물도 그렇고. 근데 이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런 것에 중독이 돼서 그런데 자꾸 이런 막장 드라마가 드러나면 더 막장 없나? 더 막장 없나? 더 막장 없나?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아침 막장 드라마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미 사실은 불법 막장이 다 드러난 거여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추궁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없나 이거 하는 사이에 이제 정작 당사자들은 그것에 답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 다음 드라마를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약간 좀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종의 도파민이 네. 터져나와 중독된 듯한. 근데 당에서는 거기 취했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 일정은. 그 다음도 생각하고 또 그 나온 건 자체에 대해서 집요하게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거 뭐 이 명태균 관련 건만 아니라 뭐 아까 이제 조사 건도 다루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신용한 그 교수가 얘기한 여러 가지 중에 강남 사무실 이런 것도 보면 똑 떨어지는 케이스거든요. 완전 똑 떨어지죠. 그건 정말 똑 떨어지고 불법이죠. 대선 때 불법인데 그 후에 저 채용으로 보상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게 전에 같으면 한 건으로 모든 막장 드라마를 평정했을 텐데 그 한 건으로 왜냐하면 이건 뇌물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뇌물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무실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사무실을 제공하고 건물주 근데 그 사무실 그게 또 그 건물주가 전 검찰총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무실 주인이 나중에 그 정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뇌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한 건으로 그냥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인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다들 경우에 따라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저조차도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걸 다시 환기하면서 이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건으로 똑 떨어지는 맞아요. 법적 사유인데 이거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했을 텐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였으면 벌써 감옥 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는 샌드위치 찾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정말 태풍이 막 지나가는데도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정돈해 가는 것이 당으로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심리적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고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18, 19, 17%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수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할 때의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10%가 나온다는 건 우리 경험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수치에 도달했는데 그런데 과연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미. 예.
그리고 그렇다는 건 공직사회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소수 정치 세력만 버티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련된 비리가 나오면은 네. 꽤 이제 평소에 굉장히 기가 충만하던 분들도 어떤 상황이 되면 기가 꺾이거나 네. 좀 위축되거나 칩거하거나 이랬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비리 부패가 아니라 거의 조직 범죄 수준을 넘어서 전쟁까지 그냥 이 사안을 덮으려면 전쟁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악성인데다가 당사자가 이게 뭐가 뭔지 좀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일견 보면은 기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일견 보면 사실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아까 저 영상에 나오지만 뭘 포기하지 않고 뭐 네, 끝까지 새마을 뭐 이런 거 저항을 아닙니까? 끝까지 이겨내며 실제로 지지율이 0.1%가 돼도 그냥 갈 그런 정도의 심적 상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관두면 저게.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예. 여기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이 모든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는 가장 쉬운 해법은 김건희 머릿속에 들어가서 역지사지하는 것. 난 죽어도 감옥 안 간다. 네. 그 관점이 대통령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정상의 눈으로 보니까 정상이면 이 정도 영역에 들어오면 대충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예측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중동의 예측조차 틀리는 거잖아요. 네.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치면 들어주겠지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예. 하여간 이제 그런 것이어서 저는 사실은 그 점이 그 상대가 과거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네. 이 사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실제 대통령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죠. 의사결정 그 자체죠. 의사결정 그 자체.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단순하게 과거에 진행된 어떤 과거형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비리 뭐 이런 수준이 넘어서서 현재 쥐고 있는 권력과 목전에 거의 도달한 거의 1조 대의 예산 정도는 그냥 주물러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이렇게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고 부인 그것이 관련 예산은 1조 대라고 하죠 지금. 뭐 그게 다 그냥 다 현찰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다지가 앞에 있는 왕국의 완성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요 며칠만 넘기면 그러면 판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뭐 계엄이든 뭐 이재명 전쟁이든 1심, 뭐 1심.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사법적인 국면에 네. 있어서 혹시 기세를 낸다고 생각하든 그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때를 넘기자.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네, 한 가지만 더 아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다가 결정적 차이 하나가 의인 10명이 참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현재.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죠. 예. 과거에는 사실은 쇄신파라는 것도 있었고 있어, 소장파라는 원로나 것도 중진이라는 있었고. 게 있었잖아요. 소장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없어요. 기껏 내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사실은 저게 위장 동업 제안이거든요.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1차 김건희 라인하고 다시 하자. 그래서 잠깐 뒤로 빠져 있으면은 된다. 근데 뭐 사실 지금 거대한 권력이 손에 쥐고 있는 권력자가 그대로 있는데 그냥 뒤로 집에 있든 그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총리를 바꾼다고 뭐가 바뀌어지겠을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을 바꾸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은. 감찰을 하자 예. 한들 뭐 하겠어요. 그거 해서 예. 기껏 하는 게 저 이재명 대표는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 안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검찰에 보내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실 의미 없죠. 감찰관 두자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상의 눈으로 보면 아 이거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비정상의 그 뇌 속에서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를 아주 냉정하고 그도 이제 정말 속지 않고 생각하면서 이후에 대처를 해가야죠. 그 방안으로 뭐 특검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 이야기도 하고 네.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리고 어제 김용민 의원은 임기 단축 네, 개헌도 네. 제안하고 있던데 이런 방안들 동시에 다 고려하는 겁니까?
다 이제 그 예를 들어 탄핵이나 개헌 주장의 근저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더 보기가 힘들다라는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실제로 명백하게 이렇게 이 타격을 명백하게 이렇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생각을 이후에 하더라도 특검의 길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1차적으로는 잘못하면 상대는 그걸 김칫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는 특검의 힘을 모으고 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실제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른바 보수지들조차도 야 이게 무슨 감찰관이가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소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곳에서 가장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식으로 일단 정의 구현을 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길을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저는 그야말로 국민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안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인석 최고가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특검으로 확실하게 성과도 내고 거기서 돌파가 마련돼야 나머지 길이 열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께도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다 저희가 다 이해가 되나 이것이 그 주장 자체를 지금 확산하기 위한 세를 늘리는 방식의 힘을 쓸 때는 현재는 아닌 것 같다. 예. 그것도 냉정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걱정되는 것은 그러는 사이 권력을 쥐고 있는 곳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온갖 힘을 다 써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 땅으로 불러들인다든가 우리가 정상적인 권력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릴까 봐. 사실은 저희도 모른 새 한 번의 위기가 넘어갔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한기호 문자가 나온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아무도 모르고 당할 뻔한 1차 위기가 한 번 전 넘어갔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기호 문자가 한기호 의원이 제안하고 신원식 실장이 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미 다 회의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답한 거지 않습니까? 즉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쓸데없는 문자로 들통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기호 의원한테 나라를 구하셨다고 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 문자를 사흘 지난 문자를 쓸데없이 보다가 저게 찍힌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고 넘어갈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을 폭격하게 그런 해서 거죠. 북한군을 죽여서 그걸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자 그 다음에는 전쟁이죠. 저는 실제로 면밀하게 기사들을 보시면 이번에 대통령이 시정전술에 오는 걸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쯤에.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런저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갔으면 파병 동의안을 들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는 트랙은 세 개의 트랙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실 전에 계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자세히는 안 했지만 남북 관계에서 충돌이 나는 트랙, 광화문에서 충돌이 나는 트랙, 그리고 외국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택된 거죠. 우크라이나 충돌이 나는 트랙. 세 가지 트랙 중에 어느 것이든 안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그 안보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그것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당한 명분을 우리 파병해야 됩니다라고 들고 와서 우리 뭉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이 갖는 일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은 뭉칠 수 그러면 있죠. 그 순간 지지율이 5%에서 그러니까 반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김건희 문제는 페이드아웃되고 실제로 그 이슈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니까 기억해 보시면 보수 언론 상당수가 지면 배정이 바뀌었었습니다. KBS를 보면 압니다. 우크라이나 뉴스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으로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난 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갖고 정회를 하고 나오면서 박범계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개헌물이 깨소리도 못하고 당할 뻔했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한편이 넘어간 건데 그게 정말 저희 모두에게 운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장면을 국회에 와서 연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가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헌을 파병 동의안 완수하겠다. 합시다 하면 그 파병 동의안이
사실은 유엔이라든가 동맹국의 요청이 없는 때 파병동의는 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청하고 국회가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을 겁니다. 여론전을 몰아붙였겠죠 그랬을 그때. 겁니다. 예. 근데 한 이제 개의 문자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 겁니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예. 다시 한번 근데 띄워봅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결국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안 하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내각제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갑자기 자진 탄핵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거는 놓쳤는데 문자를 통해서 발각됐고 저게 발각되면서 그 여러 액션을 연쇄적인 액션을 못 취했다고 대부분 하면 저것을 그 한기호 문자의 신원식 화답으로들 해석들을 했는데 저걸 냉정하게 보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기호 문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기호를 통한 들통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다행히 들통이 났는데 들통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의도와 목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뻔한 겁니다. 김건희 문제를 요 며칠만 넘기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세 개의 트랙 중에 어떤 트랙으로든 광화문 트랙이든 우크라이나 트랙이든 남북관계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는 확성기 무인기에 네. 의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 평양에 무인기 보내가지고 네, 북한이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기호 저 문자 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11월 5일 미국 대선 이전 열흘에 해당합니다. 제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고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한번 넘어간 겁니다. 그건 참 다행이네. 자, 그러면 지금 김인석 최고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모든 역량을 어느 길로 앞으로 가고 싶건 결국은 저는 어떤 길이냐의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국민 투표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푸는 것이 그 좋다. 분기점에 딱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통과를 해야 된다.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도에 그만두게 해야 된다가 70~80%에 달한다면 그 선택도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국민 투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꼭 국민 투표를 하건 말건.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해당하는 과거에는 그것을 중간 평가도 있었고 뭐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게 국민투표적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그런 국민적 판단, 국민투표적 방식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유의 분기점에는 특검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민석 수석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